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점점 더 공격적인 중국에 맞서 공동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이 미한 동맹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2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중국 정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공동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배치될 당시 중국은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다면서 누구도 중국과의 무역을 배제하자는 건 아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이든 또 다른 나라든 하나의 공급원에만 의존하는 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is China. Our third largest trading partner is China. No one is saying that we want to get rid of trade with China. That would be foolish. But as we've seen through the COVID crisis, an over-reliance on a single source, be it China or whatever, is not good.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어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내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꼽으면서 이것은 미국과 한국 동맹 관계에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모두 공격적인 중국에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We want to prevail in our strategic competition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here again is a strategic competition. We do not want conflict with China. The ROK doesn't want conflict with China. But we're dealing with a more aggressive China under Xi Jinping. 램버트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미한 동맹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안보 동맹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주한 미군의 틀 밖의 다른 영역에서 역량을 키울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100%. The U.S. ROK Security Alliance exists, was created, and will continue to focus on the DPRK threat. But there is also space for us to work outside of the USFK framework on building capacity elsewhere. 램버트 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새로운 국제적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현재 두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미한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한 언급을 포함시킨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바닷길을 통해 원자재의 안정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고 제품을 수출할 수 있어야 하는 나라라면서 타이완 해협의 긴장은 보험료나 해상 운송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한국 대기업과 소비자들의 이익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중진 의원이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시험에 대해 영내 미군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망과 영내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준비태세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왈츠 의원은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시험이 영내 미군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출신의 왈츠 의원은 26일 VOA에 북한이 최근 쏟아낸 미사일 시험은 불안정한 북한 지도자가 미국 본토와 영내 미군에 가하는 위협을 증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2018년 폭파 당시 폐쇄됐다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여전히 유지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상황에서 새해 들어 5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로 무력 시위가 이어가자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다시 나온 겁니다. 왈츠 의원은 특히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망이 북한의 위협을 상쇄하도록 하고 괌을 비롯한 영내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미사일 방어 검토를 통해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가 북한의 위협을 능가하도록 하고 괌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같은 영내 핵심 역량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응해 이 같은 미국 본토 방어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도 VOA에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이 북한의 위협보다 확실히 앞서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 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검토에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등 적국의 미래 위협을 앞지르기 위해 고안된 차세대 요격기 프로그램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자 공화당 일각에선 미국이 핵 공격에 대한 억지나 반격을 위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핵 정책을 채택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지난 19일 북한이 이제는 핵을 이용해 싸우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적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면서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과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기 정책을 단일 목적으로 수정해선 안 된다며 이런 변화는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주일 미군은 북한의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매일 모든 영역에 걸쳐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은 26일 북한의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가 일본 거주 미국인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V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는 동맹국인 일본과 정기적인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진행됐던 레솔루트 드래곤이 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25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질문에 우리는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과 함께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안보 전략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적기지 타격 능력을 포함해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현실적인 옵션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본은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다만 다른 나라를 파괴하거나 전면전을 수행하는 역량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면서 헌법과 국제법 그리고 미일 안보협정에 따른 기본적 역할을 넘어선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사실상 원거리 정밀 타격 수단을 보유한다는 의미로 지난 21일 미일 정상이 화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합의한 이후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회원국 간 교신 횟수가 급감하는 등 최근 대북제재위원회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2021년 활동사항을 종합해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비공식 협의를 진행한 것은 단 3차례로 2019년에 6차례, 2018년에 7차례에 비해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북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해 39개 나라 정부와 131회의 교신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도 2020년 72개국과 251회 교신과 비교할 때 크게 떨어졌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10월 대북제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제재 위반을 단속하고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등의 대북제재 이행과 추가 제재 부과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